빛과 진실의 우종창입니다. 오늘은 참 태블릿 PC 미스테리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이 뭔지 그걸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게 결국 JTBC 보도 아닙니까? JTBC가 이제 10월 24일 날 소위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는 그 역사적인 연설문을 연설하기 하루 전날 최성훈 씨가 소위 그걸 받아보고 그리고 30군데나 발갛게 고쳤다. 거기서 웬만한 국민들이 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엄청나게 소위 분노를 느낀 거예요. 이게 진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이냐 아니면 진짜 최순실이 꼭두각시냐 하는 말이 나돌았던 거예요. 작년에 저도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JTBC입니다. 그러니까 JTBC가 자 연설 하루 전에 최순실이가 받았고 고쳤다는 거 이걸 우리가 사실 따지면 돼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포렌식 보고서가 나오니까 뭐 각종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뭐 그린리치 뭐 표준 시간대가 어떻고 뭐 GIF 파일이 어떻고 이게 이 태블릿 PC의 수정 기능이 있니 없니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격가지에 불과하고 본질은 뭐냐? 최순실이가 받아서 고쳤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 검찰이 수사도 잘한 이 검찰이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기록을 솔직히 저도 못 봤고 변호인들도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나? 이 수사 기록은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최순실 피고인 쪽은 그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정호성 피고인과 같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같이 이제 영장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은 올해 5월 달에 처음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되고 그동안에 뇌물 사건, 거기에다가 재단 설립 사건 이런 큰 사건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태블릿 PC 그런 뒤에 묻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9월 달에 소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감정 요청을 하니까 그때 이제 포렌식 보고서 해가지고 680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지금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데 자 우린 그건 버리자 이거예요. 그건 버리고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드디어 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검찰이 수사한 흔적들을 제가 이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야, 이 기록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이럴 수가 있을까? 핵심적인 부분들 그냥 시커멓게 지어놨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했습니다. 최순실이가 드레스덴 연설을 고쳤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반에 검찰이 JTBC에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를 합니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하고 나서 바로 검찰로 넘겼나요? 예. 방송하고 바로 넘겼습니다. 방송 꼭 하면서 바로 넘겼습니다. 시간이. 예. 그래서 10월 25일 날 검찰이 이제 포렌식 분석을 합니다. 딱 얼마 걸렸는지 1시간 15분 16초입니다. 쫙 풀었습니다. 검찰이. 쫙 풀고 난 뒤에 그럼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일 날 포렌식 분석 보고서 나오니까 17일 날 2016년 10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유경필 검사가 자 태블릿 PC에 있는 소위 말해가지고 각종 문건들, 연설문들 이걸 쫙 출력을 해냅니다. 여기 이렇게 쫙 출력을 해냅니다. 이거를. 이 자료가 그 태블릿 PC에 있던 자료 아니요, 이게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목록. 네. 수사 보고서입니까? 수사 보고 최순실 소지 태블릿에 저장된 문건 첨부.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다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를. 쫙 수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작성 일자 그리고 최종 수정 일자 최종 저장자 이걸 다 확인을 합니다. 검찰이. 그거 보니까 정호성도 나오고 유승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승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와이프입니다. 그 여자도 나오고 TG라는 것도 나오고 유저라는 것도 나오고
KIN, 킴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최종 저장자가. 근데 이게 누군지는 전부 다 모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검찰이. 그걸 하고 난 뒤에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관련된 그것만 쫙 뽑아보니까 7건이에요. 드레스덴 내용이 담긴 한글 파일이 7건을 검찰이 쫙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들어왔고 최종 수정은 언제 됐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된 거를 다 검찰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검찰이 내린 결론은 뭐냐? 검찰은 자, 태블릿 PC 사용자가 대통령이 독일에서 연설하기 하루 전에 연설문을 받아본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절대 최순실이라 특정 안 합니다. 받아본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해당 문건의 작성자, 전달자, 태블릿 PC 실사용자를 상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거라고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지승만 수사관이에요. 그 수사관이 이 보고서를 쫙 씁니다. 이거는 앞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순실께라고 단정은 못 짓습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승만 수사관은 이 수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수사관들은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의도적으로 그 검찰 내부까지 제가 모르죠. 검찰 내부까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지승만 수사관부터 해가지고 여기 관여했던 수사관들을 정은대에 세워야 됩니다. 정은대에 세워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이거부터 한 게 아니고 태블릿 PC에 그 중국집 사진이 나오니까 그 중국집이 어디냐? 그것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집이 소위 인행입니다. 청담동에 위치하는 고급 중식당입니다. 그러면 이 중식당은 어디냐? 위치를 보니까 최순실 씨가 사는 미성빌딩하고는 1.18km 떨어져 있고 김한수 사무실은 바로 옆에요. 그것까지도 다 파악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11월 7일날 드디어 드레스덴 이 연설문 유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검찰이 11월 이게 7일날입니다. 그때 그 보면은 이걸 이제 김용재 검사하고 김도영 수사관이 그걸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김파2014 골뱅이 gmail.com 계정을 이용하여 들어갔다 이야. 그 계정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김파2014가 자 이게 최순실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최순실이가 맞다. 다 사실이다. 근데 이 김파2014 이게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김파2014한테 이 이메일로 들어간 거는 나오는데 그럼 보낸 사람 누구냐? 그건 또 관리자 계정이에요. 마지막 저장자 보낸 사람은 관리자 계정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가지고 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보낸지는. 그래서 검찰은 이제 김파2014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이게 소위 11월 7일입니다. 딱 3일 뒤에 11월 10일입니다. 11월 이틀 뒤에 11월 9일날 김희종 행정관을 검찰이 부릅니다. 김희종을. 왜 검찰이 김희종을 부를까요? 그 전에 김한수하고 다 조사해놨는데 이때 처음으로 김희종이가 등장을 합니다. 김희종을 불러가지고 검찰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김파2014 당신 이메일 계정 맞아요? 묻거든요. 예, 제 건 맞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김희종 행정관이. 자, 이게 김희종 행정관의 진술조서입니다. 진술조서를 보면은 이 옆에 시커멓게 가린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 피고인 내지 참고인의 인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뒷부분, 주소 뒷부분 이런 부분을 공개를 안 시키려고 이렇게 가리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김파2014 이메일이 누구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딱 2장이에요. 이게 많지도 않고 딱 2장. 이 딱 2장 보세요. 새카맣게 이게 먹칠한 겁니다. 이게 새카맣게. 그러니까 이메일 이런 내용은 있지만 이게 김파가 김희종이란 근거는 세버린 거예요. 이 먹칠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기록은 봤지만은 이 기록 보고는 도저히 이걸 이메일 이 계정을 저도 못 찾아냈습니다. 자기가 검사를 조사할 때는 제대로 나온 건데 이게 복사를 해서 넘길 때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여기에 이 시커멓게 해놓은 거를 주간조선의 조성호 기자가 이걸 비춰본 거예요. 아, 네. 비춰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보면 김파가 나옵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나옵니다. 김파, KIN. 제가 뭐 네, 글씨는 비춰보면은 김파 204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호 기자가 요거를 찾아가지고 김파 204는 김종이다 하는 걸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검찰이 이걸 그대로 안 주고 시커먼 표시를 안 하고 줬더라고 입이 다 드러나 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드레스덴 연설문은 김종희가 받아왔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최순실하고 무관하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방금 우리 진아 씨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그러면 왜 검찰이 시커멓게 하느냐? 형사소송의 큰 원칙이 뭐냐? 검사와 피고인은 동등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됩니다. 검사가 소위 말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었으면은 피고인도 역시 날카로운 칼을 들어야 되는데, 피고인은 그냥 녹슨 낫을 하나 주고 해라 싸움해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이걸 있는 대로 적어놔야죠. 검찰 진을 알면서 피고인 쪽으로 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판사가 조정을 하지 않나요? 이건 일단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 변호사가 당연히 원본을 주십시오 라고 판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자, 기록 보십시오. 기록이 20만 쪽입니다. 거기에다가 뇌물 사건, 뭐 재단 사건에가 막 사건은 엄청나게 많고, 재판은 일주일에 4번씩 열립니다. 그러면 내일 정인신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변호인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받아는 받지만은 이걸 저도 어디서 구했느냐? 검찰이 대통령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첨부한 이게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받아는 받지만은 변호인들도 이걸 제대로 된 자료를 넘겨라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만 받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결국 저도 보면서 못 찾았는데, 주간조선의 조성호 기자가 찾아낸 거예요. 그걸 김종이 하는 거. 자, 그러면은 김파 2014가 김희종이고, 김희종이가 지 메일로 드레스덴 연설을 받았다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최순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JTBC 보도가 완전히 악의적이고 조작된 보도예요 그게. 자, 최순실은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전에 받지도 않았습니다. 수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의문나는 게 그 독일에 출장까지 하셨는데 최순실씨가 독일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는 최순실은 안 간 걸로 드러납니다. 최순실 독일에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그 앉아서 아무리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그 사건은 왜 그런 거는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했죠. 그러니까 김희종하고 김한수는 따라갔어요 독일에. 네. 김희종하고 김한수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김희종 행정관 했던 역할은 대통령의 그 연설문 그걸 프롬프트로, 그러니까 김희종한테 이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된 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프롬프트 담당이니까. 그런 건 너무 제가 생각할 때 좀 너무 기본적인 것 같거든요. 당장 앞에서 일하면서 하고 그 독일에서 간다 안 간다 그 시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그걸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이 소위 선입견을 다 버리고, 좋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 하는 그거로 해서 하면 되는데, 검찰은 이미 이거는 최순실 거다, 최순실은 연설문을 고쳤다, 이 선입견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김희종 진술에 이게 푹 놓은 거예요. 결정적인 비밀이 놓은 거예요. 그래 이걸 시커멓게 가려가지고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이게 증거서류입니다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커먼 서류도 찾아낸 사람은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도 이거 지금 분석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조성호 기자가 분석해가지고 결국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드레스덴 연설문하고 이제 최순실은 전혀 관련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할 건 뭡니까? 자, 이 태블릿 PC는 개통한 사람 김한수, 지금까지 요금되고 있는 사람 김한수,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김희종입니다. 김희종. 두 사람 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그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은 그게 사진이 한 2,700개 나옵니다. 그 쫙 노는데, 그 보면은 참 모바일 게임도 있고 이종 격투기 장면도 있고 언론사 로고 다 있습니다. KBS 뭐 연합통신 다 있습니다. 거기다 야구도 있고 유아용품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하, 이 태블릿 PC를 쓴 사람은 언론하고 관련 일은 있는 일을 한다. 다음 두 번째, 대통령하고 근처에 있다. 그리고 어린애들 이런 유아용품이 많다는 거 보니까 어린이를 둔 가장이다. 그럼 40대 정도 가장이다. 그리고 보니까 또 IT 전문가 쪽이다. 이걸 다 종합으로 하면은 결국 최순실이가 아니고 김유종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종이가 쓰고 한 걸 모든 걸 검찰은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JTBC 보도가 소위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